장자의 첫 번째 장인 소요유 편에 나오는 대붕의 여정은 문왕팔계의 수승을 설명하는 것으로 문왕팔계의 핵심 종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자 소요유 편이 문왕팔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알면 후천개벽이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 당위성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 방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시나리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일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미래가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계획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과 여론이 좋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원래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야 김새다 이거 말고 딴 걸로 바꿔, 이렇게 현실은 다른 시나리오로 전환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현실에서 시나리오가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격암유록이란 하나의 예언서 안에서도 후천개벽에 대해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격암유록에서 얘기하는 후천개벽의 시나리오는 인류의 멸종에 대한 것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천가문에서 하나의 후세만이 살아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격암유록 마룬론에는 1조 백손으로 사람마다 모두가 다 산다는 얘기도 존재합니다. 이건 나와 내 가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가 분기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은 선천과 후천이 전환되는 시기에 있는 일종의 시험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시험이라고 본다면 입시 요강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격암유록은 단 하나가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하고 있고 거의 암호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평가 일자는 빠르면 올해이고 평가 기준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궁궁을을 전전입니다. 궁궁은 다양성의 공존에 대한 평가 기준이고, 을을은 생명의 적응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고, 전전은 원칙과 시스템의 일관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는데, 후천개벽 세상에서는 이런 능력들을 가진 집단, 가문 또는 개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는 것이 격암유록에 나타난 Join us or die의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궁궁을을 전전이 일종의 커트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소요유 편의 내용이고요. 핵심은 붕이 북명에서 남명, 자에서 오로 간다는 것입니다. 붕의 목적은 한마디로 좌표축의 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별자리 같은 기준이 되는 좌표축이 있지만 그것이 지구상에서 현재 시점에서 적용될 때는 항상 어떤 변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붕이 자에서 오로 오면서 한번 스캔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매핑하고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오선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자오선을 연결해 보면 하늘의 좌표축 또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구와 하늘의 초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 자전축의 중심인 북극성 근처에 인간의 영혼 또는 정보들을 관장하는 서버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약 430광년이고 북두칠성 중
가장 가까운 별인 미자르도 지구에서 78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통신수단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서버가 있다면 도저히 실시간으로는 통신이 불가능할 것이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인과의 평가 시스템이 서버에 존재한다면 인과의 법칙이 실시간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구상에서 악의 존재가 허용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링크처럼 서버와 실시간으로 고속통신이 가능한 존재들, 사람들이 지구상에 넓게 퍼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은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있어도 양자 얽힘 현상에 의해서는 즉각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주의 구조가 전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병렬적 구조의 전전이라면 이 중심에서 저 중심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되지만, 이렇게 프랙탈적으로 포함된 전전이라면 거리가 훨씬 적어지고, 만약 프랙탈적으로 이렇게 되면 거리가 갈수록 적어져서 결국은 같은 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의 우주에서라면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상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3차원적으로 잴 수 있는 시공간의 인식 구조에 따른 자를 들이대면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이곳과 이곳의 사이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몇십 년, 몇백 년을 가야 할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프랙탈적 구조라면 사실 그냥 겹쳐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따라서 정보 전달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물리학계에서도 존재할 것이고, 저는 언젠가 이런 아이디어가 물리학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에서는 인류와 생명의 생존을 어떻게든 구현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면, 후천에서는 그것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천은 컴퓨터의 부팅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서버와의 네트워크 연결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인과의 실시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난 후 일괄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후천에서는 인과의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고, 혹시라도 충돌 같은 것이 일어나서 작업이 완전히 멈추어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태스크는 대체되거나 제거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교통카드를 쓰는 데에도 안정된 통신 환경과 서로 다른 교통수단 사이의 연계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인과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려면 지구상에서 지역별, 문화별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서버 차원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 끝까지 죽어도 반대하겠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고 진짜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오던 이웃나라와 서버가 완전히 통합되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영웅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영혼이 일본에 태어난다든지 하는 상황이 만약에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천개벽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서버 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명에서 남명으로 가는 붕의 여정에 숨겨진 디테일 하나를 언급하자면 장자 원문에서는 매미와 비둘기가 붕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느냐고 비웃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작은 새란 의미로 참새라고 썼습니다. 참새가 대붕의 뜻을 어찌 알랴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참새는 대붕을 비웃고 인간은 그런 참새를 비웃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새랑 그리 다를 바가 없어서 참새를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붕이 북명에서 남명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장자에는 6개월이라고 나오지만 후천개벽을 기준으로 소강절 선생의 원회운세론으로 본다면 약 5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대붕이 거의 남명에 도달했다고 판단된 지도 거의 100여 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면 아직도 지금 이 세상은 선천의 세상에서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왕 8개를 기준으로 보자면 대붕은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경로를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참새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거꾸로 가든지 다른 길이나 지름길로 가도 된다는 것이죠. 가위가 궁궁 중 배궁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작동하는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왕팔기에서 양둔과 음둔, 좌선과 우선이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 그것이 을의 개념인 것입니다. 1919년에 3.1 독립선언서를 후천개벽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붕이 남명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이미 1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언제 이 세상이 개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평가의 시점이 빠르면 올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격암유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붕이 아닌 참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을 직접 나서서 바꾸기는 힘들지만 참새라도 보다 스마트한 참새가 되어서 각자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시험에서 궁궁, 을을 전전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힘과 의지들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 후천개벽은 우리에게 보다 좋은 조건, 보다 많은 이들이 덜 고통받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